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북한 어선의 이른바 대기 귀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옷이 구김이 없어요. 너무 깔끔해요. 마치 우리 남쪽의 어민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야, 그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 이게 간첩이냐 탈북이냐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많았고 어떤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배 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조가 몇 해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60, 70년대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정말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당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이다. 뭐 또 대기 귀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명명이 됐고 이슈였어요, 당시. 이만갑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오늘의 휴민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진상을 조사했던 분. 진짜? 나경원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 초청해 주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북한 어선이 어떤 방식으로 삼척항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을 통과해가지고 삼척항까지 들어왔는지 일단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GPS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북한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일단 6월 9일 밤 12시 자정경에 출발합니다. 밤 12시? 선원 4명을 태우고요. 통통통통통통통통 내려와가지고 한 다음 날 10일 오후에 이 어장에 도착을 해요. 어장에 도착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오징어 잡이를 했는데 총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110kg을 잡았다고 해요. 110kg요.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도 엄청나다. 자, 이틀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어로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초랑한 지 나흘 만에 북방 한계선 NLL을 통과해요. 저 배로요. 이 배를 가지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또 의문 상황이에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울릉도 근처까지 오는데 일단 정박을 해요. 정박을 한 다음에 한 하루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밤 같은 경우에는 운항하다 보면 암초를 못 봐서 안 보이니까 아니, 해상에서 정박입니까? 해상에서 정박을 했어요. 닻을 내리고. 그리고 동 트자마자 다시 이제 육지 쪽으로 가요. 둥둥둥 가다가 또 밤이 되자 또 닻을 내리고 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어이구야, 배짱 높다. 불 끄고.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15일 6시 20분경 우리 여선들과 저 삼척항에 있는 등대를 보고 그러겠지. 유유히 삼척항에 들어갑니다. 여기 또 여기 위치상 다른 오징어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화냈겠지. 자, 함경북도 경성에서 여기 삼척까지가 총 700km예요. 700km인데 무려 6일에 걸쳐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배 가지고 가능했나? 기름은 있었나? 기름도 비싸. 중간에 누군 안 만났나? 그들의 증언이 맞나? 여러 가지 퀘션 마크가 나오는 거죠. 700km라고 하죠. 700km, 네. 경성부터 삼척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저 배 속도가 얼마나 나갈까요? 5노트. 예, 맞아요. 한 5노트 정도. 나 찍은 거야. 오노트가 몇인데요? 뭐 되게 오노트지 뭐. 오노트가 5노트 정도 나가요. 몇 저 킬로예요? 배가. 속도가 5노트면 예. 10km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지, 아무튼. 배가 오징어 배들이 근해선들이 한 10노트 나가요. 경비전 같은 게 한 30노트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그 5노트로 나왔다면은 계속 쉬지 않고 와야 그 4일 동안 비슷한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 저렇게 넘어와가지고 방파제에다 끈을 딱 해서 묶어가지고 배를 딱 정박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남쪽의 어민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그때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원한테 야, 그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이모가 남쪽에 살고 있었나 보죠. 네. 이모가 이제 이 선원이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이제 주민들 지나가잖아요. 불러가지고 잠깐만 좀 핸드폰 좀 쓰게 해달라고. 너무나 잘 맞고. 와, 진짜 잘.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냐고 했는데 당당하게. 그 주민이 딱 들으니까 말투가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핸드폰이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와, 당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당국은 목선을 타고 누군가 귀순했다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신고를 하고 알게 된 거네. 그럼요. 4명의 인원이 이 정도 크기의 목선에 타가지고 일주일 가까이 바다를 표류 내지는 혹은 항해를 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건 그러니까 음식도 충분히 실을 수 가능해요? 있고. 아니, 충분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만한 배예요? 예, 충분해요. 북한이 배가 점점 작아져요. 저거보다 더 작아져요? 예, 이 얘기나면 옛날엔 배가 해안지대 옆에
이런 나무가 쫙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배에서 배를 조업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없었어. 바다에서 보이는 산에도 한 대도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10m 되는 나무를 또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실을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잘. 그래서 북한 배들이 대체로 조만해진 거예요. 작아지는구나.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유이 들어온 이 북한의 목선은요. 첫 번째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 배가 들어올 때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러게요. 자, 당시 2019년 삼척항에 가셨죠? 네,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삼척항 부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삼척항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저희의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삼척항에서 했는데 왜 부근이라고 발표를 했느냐? 예, 처음에 최초의 발표는 삼척항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경계태세에 이상이 없다 했는데 삼척항에 유유하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것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과연 진짜 탈북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느냐 이런 의심도 있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삼척항에서 발견됐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차이예요. 다르긴 하지.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인근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유도해서 납포해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안보의 구멍이 뻥 뚫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으로 굳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있었고 우리는 안보 안 뚫렸다라는 걸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했던 거죠. 참 미스테리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 삼척항 바로 앞에 해안초소가 있었어요. 해안초소가 있는데 그거 그냥 해안초소에서는 무슨 감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왔죠. 그리고 해안경찰은 분명히 삼척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삼척항에서 발견했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 논란이 됐었냐면 그때 당시 언론에서도 잘못한 행위보다 그거를 덮으려는 그렇죠. 행위가 더 큰 논란이 되는 법이거든요. 이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도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군이 이렇게 해명했어요. 금방 푹 들어와서 반사돼서 레이더를 못 잡았다. 근데 저도 CCTV를 분석을 해봤는데 무려 50분간 삼척항 인근을 활보를 합니다, 목선이. 배를 어디에 댈까 기다리기도 하고 그게 50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저희 돌직구쇼랑 메인뉴스에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제목이 50분간 활보했는데 군 해명 반사돼서 못 봤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고 언론이 질타한 바도 있었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점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감시 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삼척항에 내린 북한 선원들, 그들의 수상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다른 삼척항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저도 현장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했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상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선원이죠. 완전 내렸네. 지금 주민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선원들이 신고하려는지 아는데도 여유롭게 바닷가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고용 사진을 찍는다고 다시 또 저기다 들여보내. 우리 주민은 굉장히 긴박하게 신고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설사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귀순을 하려 하더라도 박명호 선생님 계시지만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하려 하지? 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건 어떨까? 결국 해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인솔해놨고 목선도
통통통통통통 끈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넘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해경과 경찰은 늦을 수가 있느냐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어서 언론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북한 선원들을 이번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찍은 거예요.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하루 만에 배가 들어왔네. 네. 언제부터 기사였어요? 언제부터 처음에 15일이거든. 이게 그때가 14일. 짬밀, 밤새 10달 그 뭐야? 그때가 14일이다. 네. 그럼 어제 몇 시고? 여기 우리가 대충 시간은 몰라도 낮에 밤에 아침에 밤인가? 밤은 13일 밤. 어제.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이상했던 게 아마 우리 남희석 MC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은요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 뭔 큰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날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날에 심지어 날씨까지도 너무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배가 고장 났어요? 하니까 13일? 그게 뭐지? 그게 이러고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리고 수리 언제 했어요? 하니까 언제 이러다가 밤에 했어요? 낮에 했으니까 밤인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탈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거를 기억 못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 너무 사람들은 목숨 이면은 걸고 오는 북한에서 잡힐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네. 다 숫자에 대해서 맞춰놓거든요. 뭐 03시 40분부터 맞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맞아요. 했는데 이때 호수로 다 물을 빼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다 준비했어요. 몇 분 동안 우리용이 했어요. 아니라 북한에서 잡혔을 때.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얼버무려. 배 선원들이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귀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탈북을 하려고 삼척항에 들어온 거다. 근데 이제 옷차림이 너무 말쑥해요. 6일 동안 바다에 떠 있어서 조업까지 했던 사람들의 옷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려면 그냥 바로 넘어오지 또 조업을 하다 넘어온 건 또 뭐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귀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삼척항에 기획 입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죠. 사실 아까 보시다시피 좀 의심이 갔잖아요. 의상이나 좀 이런 것들이 6일 동안 온 건데 정장 차림 같은 이게 진짜 구김살 없이 진짜 하나도 뭐 튄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민복이 사실 그 북한에 있을 때는요 당 회의실 갈 때랑 입는 옷이에요. 아, 그래요? 생활청화 할 때랑 이게 뭔가 이제 겉 모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고 배를 타고 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주민들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좀 저희도 했는데요. 이제 어망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 어망이 가짜같이 보였다. 오징어를 잡으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쓰고 했으면 좀 지저분하고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거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참 배가 모양은 좀 허름하지만 깔끔해서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죠. 아니 그 110kg을 잡았다면서요, 그 오징어. 그거 어디 갔어요? 쥐들이 다 먹었나? 어디 갔어요? 아니, 그 기름하고 바꿨다 그랬죠. 중간에. 연료랑 그래서 오다가. 군인들이 그걸 잡고 그다음에 NLL 근처에서 다른 배에 그걸 팔고 기름을 급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주민들이 풀리지 않는 의혹 중에 하나가 오징어 조업을 하면 그물, 어망, 배 주변에 다 튀어야 되는데 배 안팎을 우리 해경이 다 조사해봤는데 오징어 먹물 튄 자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아직도 주민들은 그게 좀 의심스러워해요. 의문스러워해요. 아니, 저기 울릉도에서 이제 오징어 잡이 배를 좀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징어가 잡혀서 올라오는 순간 뭐 하냐면 먹물을 다 품어내요. 여기저기 품어내.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시커먼 먹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지금. 낚시를 잡으면 먹물이 튀는데 그건 무조건 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물로 잡으면 건 그물에 오징어 성질이 급해서 걸리자마자 다 죽어요. 죽은 오징어를 올리기 때문에 안 튈 수가 있어요. 낚시가 아니라. 네, 낚시가 아니라. 그래도 그물에는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아니요. 북한의 오징어 그물이 미사일 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삽사가 비닐가 빨리빨리 그런데 그 먹물이 안 묻어요. 탁탁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하얘져요. 그치. 낚시로 한 거가 올라올 때 준학으로 한 거는 쏘는데 하얘져요. 그게. 나머지는 그냥 오징어가 올라. 죽으면 그 다음엔 먹물 안 싸요. 깎아내지면서 절대 안 써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4일 동안 엔진을 수리했다는 건 내가 보건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뱃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배는 4일 동안 수리할 엔진이 없어요. 4일이 아니라 4시간이면 수리가 되고 안 되고가 확정이 나 버려요. 너무나 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은 이제 그 뱃사람들은 뭐 유니폼 같은 건 따로 없는데 그 여벌 옷 준비하는 사람도 저만에 없어요. 그냥 그 한 벌 입고 나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한 건 그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다가 기름하고 바꾸고 어쩌고 했으면 그때는 저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옷을 벗고 좀 허름한 걸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거 의심받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징어 자켓 타고 나오면 지금까지 쌓인 의혹들을 좀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들이 정말 탈북을 원하는 북한의 주민들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뭔가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혹이 계속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김 교수님 해줄 말씀이 있다고? 일단 그 4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내려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것. 선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모랑 통화하겠다. 이 사람은 남한 드라마를 또 보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처벌될 거를 두려워가지고 2명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알고 있었는데 3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은 얼떨결에 들러리를 탄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올라가고 2명은 이제 남쪽에 남게 된 거죠. 2명은 내려오려고 했고. 전 너무 이상한 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렸으면 절대 그 바다 근처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시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은 곧 송치해야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이 거짓말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배 타는 데까지 그냥 무사히 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걸렸는데. 또 배를 탄다라는 거는 아무나 못 타요.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증명서 발급받는데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만갑 제작진이 이 사건을 더듬어 가다가 아주 놀라운 분과 닿게 됩니다. 바로 수소문 끝에 그 귀순자가 전화하려고 했던 분. 이모. 그 이모님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진짜요? 만났고요. 방송 최초로 몇 가지를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 기자. 예.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취재를 했고 3년 전에 있었던 의문스러운 목선 귀순 사건의 풀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만갑에서 최초로 저희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모님이 전해주신 건데 우리가 아까 의상 문제를 제기했었던 인민복 차림의 말끔한 20대 남성 그 남성이 이모와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 이모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선장과 함께 귀순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인민복 차림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그런데 인민복 20대 남성은 북한에서 수재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심지어 의대를 준비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왜 오징어 자비로 위장해서 탈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동조사에서 얘기했던 진술대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해요. 탈북 동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당 간부들, 자녀하고 본인 친구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몇몇 전달해주기도 했나 봐요. 아, 돈이었구나. 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커지지. 탈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 심지어 평양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양도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심지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북한에서? 그러니까 뚫는 애들이 있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에도 꽁꽁 막고 있었던 인터넷을 뚫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즐겨봤느냐. 송중기 씨가 주연했던 태양의 후예. 이야. 이거 어마어마했거든요.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그때요? 내가 하나원에서 봤는데 그거. 이모님은 이미 북한에 사시다가 탈북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었던 탈북 주민이었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 한국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모도 탈북을 했었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있었지만 선택 탈북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집에
보위부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쓰고 있었던 노트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압송이 돼요. 보위부가 노트북 암호 풀라라고 끝없이 주문하지만 노트북을 암호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류 콘텐츠는 더 처벌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사용 수준이 암호를 불고 싶어도 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보위부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던 중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보위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재를 했는데 이걸 다 상세하게 방송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보위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탈출을 했고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게 그 이모님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라 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위부에서 탈출한 사람이 어떻게 신분 검사를 통과했냐? 왜냐면 북한에서 배 탈 때 신분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장을 구워 삶았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 신원 검사, 신분 검사를 피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왜 저기 드라마 보다가 적발된 사람이 배를 탈 수가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되네요. 그쵸. 탈출을 했다는 오징어철엔 달라요. 오징어철엔 달라. 그게 무슨 말씀? 아 오징어처럼 배를 탈 수 아무나 있어요? 막 태워요. 아 그렇군요. 인력이 없어서. 그 얘기. 박명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징어 잡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검사가 굉장히 약간 느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북으로 가고 싶다던 그 두 명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알고서 따라왔냐 모르고 따라왔냐. 일단 남으로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즉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만 탈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고 오징어 잡이를 하자 일당 주고 2명의 인부를 구했고 왜냐하면 3명 이상이 북한에선 배를 타야 출항을 해주니까. 그래서 쪽수를 맞춘 거예요, 4명을. 그래서 한 조처럼 바다에 나가게 됐고 출항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었더니 갑판 밑에 숨어서 3명이 배 위에 있고 출항을 했다. 그래서 4명이 하더군요. 예. 제가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일부러 조금 체격이 좀 작거나 내가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압이.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건 모르겠네. 저희들도 제기했던 합리적 의문이었고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취재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NLL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명 탔던 어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탈북을 덤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은 싸울 준비도 다 해놨다고 그래요.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뽑을 때부터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자만수 오징어를 왜 잡았냐? 아까 오징어 먹물은 왜 없냐? 라는 게 위장 조업이었어요. 이 2명의 어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오징어 잡이를 했대요. 그래야 그리고 나가니까. 겸사겸사 기름이랑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2번 정도 조업을 했다라고 하고 마침 배가 NLL에 가까워질 때쯤은 이 2명의 어부들은 또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눈 떠보니까 배가 남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어부가 문제 제기를 했대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문제 제기하죠. 그때 선장이 터트린 거예요. 우리는 남한으로 갈 목적으로 여기 왔다. 근데 어차피 배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피 볼 일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다가 남측의 군이나 경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고 북한에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내려서 헤엄쳐서 올라가라. 카리스마. 선장. 그 설득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명이 붙잡혔는데 2명은 남겠다, 2명은 북으로 돌아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선장과 또 20대 인민복 청년이 이렇게 뭐 대범하게 일을 벌이긴 해도 얼마나 속으로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NLL을 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울릉도 인근에서 하루 정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박하던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2대2로 표이 나눠서 잠도 못 잤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서로 눈 뜨고 한쪽은 자고 한쪽은 감시하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마음으로 제발 잡혀라 했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린 거야. 삼척항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 아무도 몰랐던 기라. 경계가 없어.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라고 그 이모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들은 얘기인 거니까. 네. 여기까지가 저희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하다. 얘들이 우리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밀칠 공포에 떨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있는데. 그렇지. 항구에서 내린 다음에 보인 그 행동이 전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탈진한 거야. 안도의 행동. 뭔가 탈진해서 이러고 없이. 네. 막 이러고 있잖아. 막. 살았다 이거지.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옷을 이렇게 빳빳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입었잖아요. 20대라니까 이해가 이거 돼요. 전 국민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 옷이 어떻게 빳빳했느냐, 네. 신발도 어떻게 새 거였느냐 네. 궁금하시죠? 네. 광고 보고 돌아와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아니 근데 북한의 20대 남자애들은 짬만 있으면 운동화 땄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20대라니까 좀 이해가 돼요. 북한에서는 그런 옷이 되게 격식을 갖추고 중요한 자리가 되면 그런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차림새는 저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분이 그 서 있는 그 자세도 내가 경험한 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내완 기분이에요. 너무 새로운 거니까. 그 자세예요 지금. 당당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예요 지금. 진짜로 이 헐벗고 굶주리는 압력 동포? 아니면 남조선 괴뢰 도당? 아니면 우리 같은 혈육? 뭐가 생각이 나니까.